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노동조합이 내일부터 6일 동안 한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는 근무 형태와 직원 충원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 박기범 위원장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호우나 폭설 같은 시내 일부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시 차원에서 직접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정부에서 17개 시도로 넘겼는데요.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아는 만큼 대처가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자체 재난 문자 발송 서비스가 시민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S클럽 7의 Bring It On Back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특히 많은 이들이 이용을 해서 다른 노선보다도 시민 불편이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더 많은 승객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근무 형태 개선과 직원 확충을 요구하면서 내일 30일부터 6일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노사 양측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죠. 서울 9호선 운영주식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현재 교섭 진행 중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나중에라도 사측이 원한다면 반론의 자리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범입니다. 예. 11월 30일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6일간의 파업에 돌입을 하는데 회사가 생긴 이후에 첫 파업입니까? 예, 회사가 생긴 이후에 첫 파업이고요. 반대로 또 노동조합도 생긴 이후에 첫 파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른바 지옥철이다 이렇게 불리는 9호선인데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노조 측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파업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9호선을 많은 시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은 9호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하철의 인력 구조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은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사, 역직원, 기술 직원들이 타 철도 운영 기간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원인들이 공공재인 지하철 9호선을 민영화를 하면서 노동자의 고열들을 짜내고 이윤을 추구한 이윤 추구에만 극대화를 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른 철도 지하철 사업장에 비해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 강도 및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저희 9호선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안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시민들을 지옥철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서
악순환을 끊고 개선하자는 것이 저희 노조의 굳은 결의입니다. 예, 내일부터 6일 동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서울 9호선 운영 노동조합 박기범 위원장과 현재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파업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거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사측하고 교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진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저께도 저희가 사측과 본교섭을 진행을 했고요.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고요. 워낙 그 노사 간의 이견이 좀 커가지고요.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시부터 또 사측과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어가지고요. 파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14시, 오늘 오후 2시에 그 타협이 잘 이루어지면은 내일 파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진정성 있고 예.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파급 효과가 큰 9호선의 파업을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 예. 의 문제고요. 사측이 그 부분을 진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것입니다. 그 인력 충원의 문제. 그렇군요. 오늘 그 회의에서 나눌 얘기도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겠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각 직능별로 요구하는 안전 인력을 충원해라. 예. 이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근로자 한 명이 역사를 지키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9호선의 일일 수송 인원이 6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로만 계산을 해봐도요. 1인당 하루 5,400명의 고객을 감당해야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그 1인당 5,400만의 고객인데만이 아니고요. 예. 시설물 안전관리, 운임 수수료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고요. 예. 사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인 다기능화된 업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1인 근무를 하다 보니 또 현실적인 문제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현장 직원들이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그 직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도 덩달아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을 안전구역으로 유도하고 또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인원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위급한 상황에 정작 도와줄 직원이 없다. 예. 이게 현실인 것이죠. 아하. 시민 불편도 따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측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1인 역사 폐지를 위한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의 안전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기관사 확충, 현장 기술 직원의 확충, 이 부분이 저희 노사 간의 쟁점의 주요 사항입니다, 지금.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021번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6호선이었습니다. 한 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역사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 난감해 하시더군요. 결국 역에서 손님들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역무원실 문은 잠그고 도와주시긴 했는데 큰 사고라도 나면 대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 대체 인력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충원과 더불어서 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9호선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제, 포괄임금제,
탄력 근무제를 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도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없이 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경쟁하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요. 예. 포괄임금제는 이번에도 이제 말이 많이 나왔듯이 저희 같은 경우 임금 잠식과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는 대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또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량으로 열차가 운행되다 보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육량 열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조속한 조치들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파업이 예정대로라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 차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11월 30일 04시부터는 첫 차부터, 예. 그러면, 파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철 9호선 운행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내일 4시부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요, 예. 출퇴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는 평소 대비, 열차 운행률은 100%를 유지하고요. 예. 퇴근 시간대인 17시부터 19시까지는 85%의, 운행률을 유지해서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업 기간 동안에도 협상은 뭐 계속 시도하실 것이고요. 노사 협상이 잘 체결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 이 싸움이 노동 생존권을 걸고 내세웠고요. 시민의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인력 구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 부분이 관철되기까지는 끝까지 지치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게 저희 조합의 굳은 결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9호선 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예, 예. 일단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프랑스 자본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예, 사실 9호선 사업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데요. 사실 예. 뭐 많이 알려졌긴 했지만 원래 서울시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자했지만 예.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었던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사업 시행자로 되면서 민주사업으로 됐고요. 예. 그리고 이 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다시 해마다 수백억 원의 관리 운영 수수료를 주면서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라는 데가 이제 위탁 운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RDTA라고 이제 프랑스계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베올리아가 50%, 그 RADP라고 파리 대중교통사가 50%를 출자한 회사가 RDTA인데요. 이제 프랑스 이게 자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는 유지 보수 관련해서 또 메인트랜스라는 주식회사에 다시 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민영화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다층에 이제 외주화가 많이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그냥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왜 문제가 되나요? 서로 책임 소재 가리기가 힘들고 누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뭐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하는지 이게 이제 따지기가 힘든 건가요? 뭐 어쨌든 이 시행자라든지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될 수 있겠지만 말씀 아까 하시듯이 이 부분들이 계속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든지 지금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매년 한 수십억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이제 수백억 원의 관리 운영수를 주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화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외주화가 되면서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윤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외부화되면서 그 속에서의 비율이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RDTA는 이제 투자액이 한 10억 정도 투자했지만 지금 매년 뭐 배당으로도 한 수백억
그러니까 뭐 7년간 자료를 보면 7년간에 그 배당액을 한 뭐 200억 정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면서도 뭐 이제 관리 수수료를 받는 거고 관리 수수료는 또 어쨌든 서울시가 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을 또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으면서 또 배당에도 챙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부 유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요, 서울시가 관리 운영권을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줬고 다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했던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위탁 운영을 이제 관리를 해라. 예. 아까 그 노동조합 관계자는 위탁을 받은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소속이고요. 소속의 이제 노조분들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위원장이 말씀하시기에는 용량으로 늘리는 등 그런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바로 그러면 서울 9호선 운영 위탁사인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는 이제 사업 시행자하고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차 부분은 또 서울시가 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의 지원이 이런 것들은 또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3조 원이라는 투자를 했고 사업 시행자는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정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차량 제공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또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서 이게 꼬였던 거죠. 이게 민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영이고 그 사업 시행권만 이제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 주면서 이 꼬이면서 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그 최소 수입 보장제도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아 챙기고 그 나머지 기타 책임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 30년 운영권을 받았는데요. 물론 뭐 그 어떤 협약을 할 때 뭐 제가 협약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책임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2014년도에 문제가 불고 있었지만 뭐 지금은 없지만 맥커리가 뭐 요금을 뭐 3,000원 올리면서 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차량도 지원해줘, 뭐 초반 투자도 해. 그리고 매년에 또 수십억의 또 적자도 메꿔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이 30년의 운영권을 묶이면서 좀 제약이 많이 당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142번님, 올해 초까지 9호선 급행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출근 시간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자 그대로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거나 헛구역질을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차를 늘리거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까요? 2002번 쓰시는 분이 9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막차가 너무 일찍 끝나던데 이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혼잡도는 워낙 뭐 유명합니다. 지옥철이라고 이른바 불리기도 하고 특히나 그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에 와 정말 사람이 거기서 끼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타시는데 그럼에도 1호선에서 8호선과 달리 9호선은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자 사업이라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승객들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차량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부족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하고 연결됐던 거죠.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노조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비용 최소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차량 기지라든지 정비 수요가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다 보니까 뭐 사량이 됐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은 승객 수요를 이제 가수 추정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제 민장경제처는 예상 수요를 뭐 가대하게 하면서 MRG가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었던데 9호선은 이제 그 반대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예상 수요를 좀 적게 했던 거죠. 예상 수요를 적게 해야지만 실제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최소 운영 수입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수요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만이 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상 수요를 적게 하면서
이제 차량을 좀 적게 되는 거고, 올 용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뭐, 4량 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 공용으로 했다면, 예. 뭐, 용 문제라든지, 수요 문제를 넉넉하게 잡으면서, 충분히 용량으로 해서, 초반에 들어갈 때, 차량 넓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민전사업 때문에 뭐, 4량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에 투입들이 불편하게 됐던 거죠. 지난 2012년에는 9호선이 500원 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다가 법정 다툼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좀 다른 지하철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 그리고 현행 뭐 최소 수입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민자 사업을 운영권 주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건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공공교통은 사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지형화로 운영이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근로조건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뭐 안전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민자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자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운영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외주화가 많이 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얘기 많이 되는 건 사례를 그런 것들 직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뭐 관리라든지 비용적으로 절약이 되고 뭐 그런 부분 오히려 더 안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저는 9호선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런 말도 웃기지만 최적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으로 내부화해서 그런 것들을 절감된 부분들을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민도 좋고 노동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군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엔젤 오브 더 모닝 듣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서울시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김철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예, 희망 온돌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2011년도에 그 서울역 한도수인의 그 동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제 밥 굶는 사람이 없고 난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시민들과 함께 만든 사업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고 또 있으면 올해로 벌써 7년째를 추진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사업 중에서 겨울철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 있을까요? 네. 희망온도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크게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기가정 파악 및 긴급 지원, 민간 협력을 통한 주거 이기가구 발굴 또는 또 민간 자원 연계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 남원 문화 확산 추진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5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 플랜이라든지 통반장 또는 사회복지 담당 등을 통해 이기 가정을 발굴하고 겨울철 긴박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선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과 민간 협력을 통해서 겨울철 난방용품이라든지 생필품, 보일러 점검이나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주거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예,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월세나 체납 등 갑작스러운 이기 사항이 이제 닥쳐왔을 때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의 긴급복지에 최대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주거비를 별도로 신설하였고요. 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을 긴급 생계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기준이 또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자산은 1억 8,900만 원, 금융자산은 1천만 원 이하의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보일러 나눔 활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8,100여 가구에 보일러 무상 점검이나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의 보일러 나눔 활동은 이제 민간 후원 및 보일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 한 20여 명의 재능 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노숙인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도 하고 있는데요. 홀몸 어르신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에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인근 등의 11개소 최대 1,226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응급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 쓰는 가정이 이제 실직이나 질병 등 겨울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주변을 알고 있는 분들은 거주지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복지기관 또는 우리 서울시 대표 기관인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 120번입니다. 연락해 주시면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선거모험 등 민간의 기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것을 찾고 돕는 일에 적극적인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의 김철수 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과의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월요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경기도는 이제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과 또 내년에 관련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에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공을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 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 운송 원가 협상과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또 수익금 공동 관리기구 구성 등의 절차를 걸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동의안이 의결되긴 했는데 아직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버스의 안전운전을 통한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준공영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의회는 물론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협약 동의안 처리도 계속 미뤄지다가 뒤늦게 의결된 건데요. 우선 준공영제가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준비와 검토 기간이 너무 짧았고, 이 때문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졸속 사업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정 버스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금이 배정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또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공영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그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서 경기도도 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추진 중입니까? 네, 경기도는 그 농축산식품부가 그 AI 바이러스 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그 이에 맞춰서 강도 높은 AI 방역 대책을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기도 북부청사에 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요. 안성과 포천, 여주 등 그 축산업이 많은 14개 시군에 그 거점 소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육 농장에서의 그 분뇨 배출이 중지됐고 달걀은 환적장을 통해서만 주 2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사육 농장은 물론 부화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이 매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그 닭, 오리 종사자 12,000여 명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도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현재 그 안성천 등 그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철새가 많이 와 있어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걱정이군요. 자, 그리고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1월부터 3월까지 가장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최근 5년간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 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11월부터 그 환경 기준치를 넘어서 높아지고 5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11월의 농도가 51 마이크로그램으로 그 환경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그 넘고 이후 그 계속 높아집니다. 예. 이 농도는 3월에 평균 69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아지는데요. 4월과 5월에도 60 마이크로그램대를 그 유지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환경 기준 이내로 그 쾌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그 여름에는 그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또 그 가을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그 겨울과 봄에는 난방 등 연료 사용 증가와 또 그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그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기도는 그 이런 분석에 맞춰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그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주도와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조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몫이다.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 이 정도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조지 벤슨의 The Greatest Love of All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mind us how we used